기본적으로 해석을 제대로 꼼꼼하게 하고, 그리고 문장 성분 있잖아. 문장 성분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거 외에 뭐 있어? 수식어 있잖아. 5개를 꼭 구분을 해봐. 저거 꼭 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뭐 내가 쫙 읽히면 뭐 전혀 저걸 할 필요는 없지만, 보통 이제 읽고 나서 이해가 안 될 때 저렇게 쪼개가지고 다시 한번 접근하니까,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구문에선 저걸 꼭 해보고, 그리고 이게 필요해. 특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4번 문장 같이 좀 길잖아. 그리고 좀 내용이 좀 어려워. 그러면 우리가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전 단계로 이것도 하는 거잖아.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게 항상 이거라고. 패러프레이징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걸 꼭 해보라. 패러프레이징은 어려운 말을, 추상적이고 힘든 말을 쉬운 말로 내가 이해하기 좋게 바꿔서 해석해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얘기를 통해도 되겠지만, 요거 플러스 문장이 길 때 또 뭘 해줘야 되냐면 서머리, 요약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되게 신경 써서 해주면 독해가 확 좋아져. 근데 이게 어려워. 보통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니? 요걸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1등급이 결정되냐 안 되냐, 요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주어를 하기 전에 우리 요거 먼저 M, 수식어, 모디파이어라고 하는 거, 요거 먼저 보고 갈게. 수식어에는 뭐가 있어? 그렇지, 형용사. 또 전치사는 수식어가 아니야. 그렇지. 형용사, 부사, 전명구. 얘기 잘했지. 전치사는 뒤에 항상 명사가 함께 따라 나와야 되고, 그리고 얘는 하나의 단어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앞글자 따서 전명구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장 같은 거 봤을 때 이런 거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전명구는 보통 일반적으로 앞에 있는 말을 꾸며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잡하면 수식어 빼고 핵심 성분 주어 동사 가지고 누가 뭐 하냐를 판단한 다음에 추가로 살 붙여서 이해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를 할 거니까 주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나요? 잖아. 당연히 주어 자리는 명사가 들어가겠지? 근데 이제 명사 역할하는 애들이 들어가잖아. 첫 번째는 뭐예요? 명사 구라고 하는 투부정사, 동명사. 그지? 걔네들 뿌라락 나오고 동사 나오기 전까지 주어가 되고, 해석은 이 투부정사, 동명사를 이 동사가 뜻이 동사하다니까 동사하는 것 정도로만 해석하면 되잖아. 그치?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좀 약간 여백을 둔 상태에서 문장이 명사 역할하는 거, 대절, 왓절, 우리 이번에 시험 범위에 있었던 외덜절, 그리고 의문사절. 4가지만 기억하면 되지? 그래서 얘네 둘은 공통점은 해석은 똑같아. 대시나 왓은 것 되는데 차이점은 뒤에 구조의 차이가 좀 있지. 요거는 이번에 뭐 하면서도 엄청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 대신 접속사니까 완전하고 왓은 관계대명사니까 불완전하다. 이렇게 구조상의 차이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whether, 그리고 따로 안 써도 되지 않을까?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잖아. 뭐뭐인지, 그지? 인지 아닌지. 의문사는 뭐 의문사 의미를 살리면 되고. 그래서 얘네들도 쭉쭉쭉 나온 다음에 이렇게 해서 동사가 나올 거예요. 근데 위에 거랑 차이는 여기는 문장의 형태니까 동사가 다 들어있고,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가 주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긴 주어가 나오면 다 뭘로 바꿀 수 있냐면 가짜 주어, 이수로 바꿀 수 있단 말이지, 둘 다. 그래서 문법으로 중요한 거는 이게 다 단수 취급이다. 이건 꼭 기억을 해줘야 되겠지? 저게 다야.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는. 저건 그냥 외우고 있어야 돼. 왜냐면 저게 주어 자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목적어도 들어가고 보어도 들어가고, 문장에서 명사는 제일 많이 사용되는, 그지? 그러니까 저거는 일단 형태를 기억하면 되겠고, 그래서 1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비동사가 있잖아. 비동사는 이거랑 같은 거거든. 이거 하는 것은 이것이다 되고, 이것도 지혜의 시작. 이거는 소유격이지. 뭐뭐의 시작이라고. 여기까지 해야겠지? 단어는 이제 외워. 물어볼 테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까지가 주어잖아. 동명사 주어.
그러면 중요한 시험에 벼락치기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 있지. 모든 이런 준동사라고 하지. 준동사의 개념은 동사의 뜻으로 해석이 되지만 문장에서 동사 자리가 아닌 거잖아. 모든 준동사는 투부정사, 동명사는 바로 앞에다가 부정어를 쓰면 다시 되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 요거를 not to wear 이렇게 해도 똑같지. 히잡은 이제 이슬람 여성들이 쓰는 얼굴 가리는 거 있잖아. 그거를 착용하지 않는 것은 이슬람에서는 sin, 죄이다. 이 죄인데 이건 종교적인 죄야. 범죄에 법으로 처벌받는 건 crime이고 sin은 저런 종교적인 죄.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볼게. 여기서 그냥 쫙 읽히면 가면 되는데 잘 모르겠으면 일단 첫 번째 하는 게 전명구를 묶어요. 그리고 나서 주어가 얘잖아. 그리고 동사가 이거잖아. 그지? 그리고 또 봐봐. 그냥 커버는 덮다인데 be covered는 덮이다. has to 들어가면 덮여야 된다. 모든 것은 덮여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그래서 선생님 이게 전치사인지 몰랐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외워야지. 저거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야. 그치? 외워줘야 되는 거지. 손하고 얼굴 제외한. 다 모든 게 덮여져야 된다. 그래서 요거 복습을 할 때는 오른쪽 페이지 자세한 거 꼭 읽어보고, 그리고 여기다 한글로 쓸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여기다 문장 성분 표시 있지. 저 5가지 있지. 이걸 꼭 써주면서 여기 M까지 써주면 더 좋겠지. 이렇게 복습을 하면 되겠고, 3페이지 봐봐. 3페이지에 보면 거기에서는 of wisdom을 저렇게 묶어는 놨는데 M으로 표시는 안 했잖아. 그지? 해도 되고 뭐 저건 안 해도 상관없는데 가이드가. 근데 어쨌거나 저 볼 수는 있어야 되니까 저렇게 표시를 해줘.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저거는 조금만 해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야. 그러니까 구조는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하는 거, 연습하는 거는 쭉쭉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4번을 돌아와서 첫 번째 문장에서 주어를 찾아 밑줄을 끄시오잖아. 동사를 찾아봐. 그럼 반대로 주어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한번 찾아봐. 그렇지. is가 동사예요. 이거 뭐냐? make도 있고. 요거 이렇게 여기 관계대명사 목적격에 빠진 거지. 목적어 자리에 빠져 있으니까 아주 많이 나오는 거지. 명사가 나오고 주어하고 동사가 나오면 뒤 구조를 가지고 불완전하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빠진 거고, 완전하면 관계 부사가 빠진 거고. 해석은 쉽지? 주어가 동사는 명사라고 하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번에 중간고사 보면, 기말고사 보면서 여기 관계 부사가 빠진다면 선행사가 the place, 뭐 the time, the reason 이런 거 일반적인 것만 된다고 그랬는데 독해를 할 때 그냥 막 빼버리는 경향이 있어. 문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패턴 나오면 주어가 동사는 명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구조로 뭐 판단할 수는 있겠지. 그래서 얘는 좀 더 묶어보면 여기 전명과 이렇게 있어. 여기까지 이렇게. 그럼 저게 주어지? 그럼 핵심만 가지고 보자고. 그 다음에 is to miss the universality 하고 또 전명구가 있고, 이렇게 2개 전명구. 전명구 빼고 핵심적인 문장 성분만 가지고 해석을 해볼게. 사람들을 특징 짓는 것은 놓치는 것이다. 보편성을. 그럼 이제 뭘 가지고 사람들을 characterize 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만드는 다른 또는 다양한 것들에 의해서. 그럼 뭘 놓치는 거래? 그들이 창작하는 방법의 보편성을 놓치는 거다고. 요 오브는 동격의 오브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건 소유격으로 뭐뭐의잖아. 이거라고 하는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게 많이 나오니까 저 문맥에 따라서 판단해 주는 걸로. 자, 그래서 첫 문장을 봤는데 해석은 좀 깔끔하게 했어. 구조 파악까지. 저기 무슨 얘기냐가 중요한 거잖아. 저 무슨 얘기 같으니? 무슨 얘기 같아? 물어본 거야. 지금 패러프레이징 해보자고. 저기 뭔 소리야? 그게 중요하잖아. 이게 우리가 영어를 글을 읽는 이유는 글을 읽고 그 정보를 파악해서 뭔 얘기를 하는지 알아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영어는 문법이 아니야. 그지? 국어 이거 언어야. 이것도 내용을 이해해줘야 되는 걸. 그래서 무슨 얘기 같아? 모르겠지? 응? 아이, 그거는 누구나 알지. 저걸 보고서 단어가 됐는데 구별하는 거야. 뭐 이렇게
그래서 보통 뭐 독해를 하면서 내가 이 글의 주제가 뭐니 하면은 그냥 뭐 소재를 얘기하지 말고 그냥 뭐가 어쩌다라 문장 형태를 얘기해줘야지 공부가 된 거라. 그러니까 이거만 가지고 나는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는 뻥친 거지. 이미 검토한 상태에서 뭔 말인지 몰라. 내가 필자가 아니니까. 그 다음 문장 줬으니까 여기까지 가져야 되겠지. 그럼 여기도 봐봐. 전치사가 두 개가 연달아 나올 수 있니? 안 되거든. 그래서 헐 이게 뭐냐? 이거는 접속사지. 보는 등위 접속사. That is because 정도로 해석하면 돼. 그 이유는 왜냐 하면 이거고, 그 다음에 여기 전명구 이렇게 됐지? 수식어였던 거지 요거는. 그리고 묶을 때 일반적인 수식어는 괄호로 하고 이 관계사절은 꼭 대괄호로 해주세요. 이 규칙은. 일단 해석 먼저 하고 설명해 줄게. 창작 과정의 수준에서 그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게 놓치는 거라는 게 그들이 공통의 일련의 세트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근데 그게 또 어떤 세트냐? 또 동격이요. 우리가 사고를 위한 도구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하는 공통된 모음, 집합, 세트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해석은 좀 다 해줬어. 그치? 그리고 뭐 오른쪽에도 뭐 참고로 봐도 괜찮아. 해석어 써 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니? 물어본 거야. 이게 무슨 얘기니? 잠깐 생각해봐. 지금 이렇게 뭐 생각해서 할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있진 않거든 우리가. 진도가 빡빡해. 이게 늦으면 안 돼.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뭐 화가든 작곡가든 예술작품 같은 걸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걔네들이 다양한 것들을 만들자. 힙합도 만들고 무슨 발라드도 만들고 락도 만들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창작자를 얘는 다르네? 얘랑 다르네? 구별하는 거야. 캐릭터라이즈. 특징 짓는다는 게. 서로 다르다라고 판단하는 거지. 그러면 그거는 얘네들이 창작 과정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보편성이 있는데 그걸 네가 파악하지 못하고 놓치는 거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창작을 하는 과정에서는 사고, 생각을 위한 도구를 공통으로 누구나 다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 그 점을 놓치는 거다고. 그러면 사고를 위한 도구는 뭘 얘기하는 걸까? 생각을 위한 도구? 네. 그렇지. 두뇌, 정신을 얘기하는 거지. 결국 창작이라는 거는 머릿속에 있는 걸 밖으로 끄집어내는 과정이니까 결국 공통점은 두뇌를 사용한다는 게 있지. 결과물 가지고 다 다르다고 하면 안 돼. 인간의 모든 보편적인 부분은 두뇌를 사용해서 뭔가 창작을 한다는 거야. 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해되니?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독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해석해서 넘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니? 자꾸 연습해 봐야 되는 거지, 이런 거. 그치? 쌉소리 같은 거를 자꾸 보면서 고민해보고, 뭐 질문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요 과정이 쌓여야 돼. 이게 그냥 한 번에 되진 않고. 그 다음에 for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저렇게 사용되기보다는 하나의 문장에서 콤마 찍고 포함의 명사가 나와야 되잖아. 문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더 일반적이긴 하거든. 그럼 역시 이게 that is because고, 그럼 앞에가 결과 문장이고 뒤가 원인 문장. 이게 등위 접속사라고 하지. 여기 지금 우리 여기서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목적어 자리가 빠져서 불완전해야 된다 했잖아. 왔으나 아까 저쪽에서 그 자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이거라고 부르는 것을 공통된 세트를 사용한다가 결국 이거를 사용한다는 거니까 해석을 할 땐 좀 익숙해지면 여기 그냥 날려도 상관없어. 일단 원칙적으로 아는 상태에서. 그게 더 좋거든? 왜냐면 같은 거라도 좀 더 빨리 가는 게 좋잖아. 명확하고. 분더덕이잖아. 그치? 사고를 위한 도구라고 하는 공통된 세트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걸로. 됐어, 여기? 이거는 꼭 물어볼 거야. 그치? 기억을 해주라고. 자, 그 다음에 좀 화면은 넘어가야 되니까 니네는 아직 안 끝났잖아. 5번.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지워도 돼? 여기? 이쪽 페이지? 이건 뭐 이런 식으로 해보면 돼. 아까 요거 외워놔야 돼. 이건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외덜절로 딱 시작하잖아. 빡 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빡 이렇게 하면 되지. 뭐뭐인지 아닌지는 너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그 올라서 생략해도 전혀 무관해. 그리고
요거 가짜죠 이수로 바꿀 수 있지. 그럼 얘가 어디로 가? 통으로 뒤로 가는 거고. 그게 더 일반적인 형태이긴 하다고. 주어가 길면. 그 다음에 요것도 좀 다시 봐야 되는데 후회볼. 의주동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데 의문사절 같은 건데 얘 또 특별한 게 3개가 있어요. 후회볼, whatever, whichever 3개가 있어. 그럼 맞아. 명칭 뭐 복합관계사라고 하지. 하여간 얘는 이제 뒤에 구조는 일단 불완전해. 명사가 하나 없어야 돼. 왜냐면 이게 명사잖아. who하고 what하고 which 의문태 명사거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주어 자리에 오면 바로 동사 나올 거 아니야. 문장의 동사. 얘 빼고 불완전한 구조가 나올 거지. 그러면 그때 얘네들은 해석을 든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근데 얘가 부사절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 뭐 하나만 예를 들어서 볼게. whoever 하고 어쨌거나 얘가 이끄는 문장 구조는 불완전을 할 거야. 근데 이렇게 했는데 콤마 찍고 문장이 새로 나오는 거지. 그럼 여기에 이번에 3학년들은 whether절 뭐 할 때 if절하고 구분하는 거 똑같아. 얘 부사절이니까 얘는 수식어 문장이 온전하게 존재하는 거야. 그럼 이때 이거는 해석은 no matter who 이런 걸로 바꿔서 뭐뭐 하든 아무리 뭐뭐 한다 할지라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 이거 양보라고 하는데 양보란 말이 와닿지 않잖아. 역접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가 독해에서는 주제문 유지된다. 이게 중요하지. 그 주제문인 거지. 이 문장만 잘 파악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명사절이니까 여기까지 동사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원래 그 가습이라는 거는 명사인데 우리가 영어 단어가 그 품사는 자리가 구분을 해. 즉 명사라고 하더라도 동사 자리에 쓰여져 있으면 그냥 동사인 거야. 근데 원래 뜻을 가지고 응용해서 만들면 돼. 그래서 왜 워터가 물 주다가 되는 거잖아. 그 가십은 뒷담화, 험담이고 험담하다라고 보면 되고 얘는 해석을 할 때 요게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 전치사 투는 항상 방향이야. 어느 쪽으로야. 어디로. 그럼 네 쪽으로 하니까 너에게 누구에게도 되겠지. 너에게 험담을 하는 누구든지 너에 관해서도 험담을 할 거다. 이해되니? 남 험담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 뒷담화도 할 거다가 되는 걸로. 오케이? 저 전치사로 의미가 달라지는 거. 자, 그 다음에 7번은 대절, 주어가 동사하는 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그지? 명백하다. 자, 그 다음 8번 아이들은 최고로 잘한다. 수식어 좋은 양육자와 함께. 그 다음 외덜절 나왔지. 쭉쭉쭉쭉쭉 어디까지? 동사 나오기 전까지. 선생님 그 콤마는 뭐예요? 주어가 길면 구분하기 위해서 콤마를 써주는 경우 종종 있어. 그래서 좋은 양육자가 보모든 부모든 주간 어린이집이든 지인은 인지 아닌지는 doesn't really matter. 중요하지 않다. 장기적으로는. 그지? 누구든지 잘 돌봐주는 사람만 있으면 괜찮다.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에는 의주동이지? 쉽게 어디까지 올 수 있어? 여기까지인데. 자, 여기서 문제를 하나. 요즘은 이렇게는 잘 안 내는데 학교 시험에서 만약 여기가 is하고 wa하고 문법이랬어. 문법이 가장 최소하게 할 때인데 이게 눈에 확 보이니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복수가 있잖아. 그치? 그 무조건 이게 답이 반대로 가면 돼. 왜냐면 야 이거 맞추는 거를 시험에 내진 않지. 너무 당연하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 이렇게 덩어리면 가짜 주어 is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단수 취급이잖아. 근데 동사 바로 앞에 복수 명사가 있잖아. 이런 게 출제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반대로 확 가면 된다고. 이해되겠니? 그다음에도 어쩌고 이거는 읽어보면 되겠다. 됐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책을 잠깐 볼게. 그 5페이지에 보면 8번하고 9번 사이에 보면 그 문두에 나오는 외덜절이 주어 역할 외의 거 한데 그 보어 역할, 아니 부사절 역할이 있거든. 그 1번 문장은 보면 whether we are successful or not이 있잖아. 그래서 거기에 봐봐 일단 그거에서 바로 동사가 나오지 않고 we can be sure에서 주어 동사 문장이 새로 나왔지. 그럼 얘는 괄호로 묶어봐. 이거 이런 식으로 부사절이 된 거야. 그럼 whether도 이때는 똑같아. 역접이 돼서 뒤가 주제문이 돼. 해석 자체도 조금 달라. 그때 whether절은 뭐뭐 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고, 중요한 건 B가 주제문이거든. 그거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던 아니던 상관없이 we can be sure.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게 주제문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양보라는 게 역접을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그 2번 문장도 잠깐만 봐봐. 여기 쓰는 거 안 지울 테니까. 거기에서는 원래 이런 게 있거든? 우리가 내일 모레 할 건데 문장이 정상적인 어순이 이렇게 있는데 뒤에 있는 말을 강조해서 앞으로 이동할 수가 있어. 근데 이동했을 때 특히 부정어 같은 게 나오면 주어 동사 도치가 된다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그냥 목적어를 강조해서 앞으로 나오잖아? 그럼 여기 변화가 없어. 그래서 두 번째 거는 목적어가 앞으로 나온 거야. I don't know의 목적어, whether I can, 이게.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1학년 때는 안 나와. 2번 같은 경우 1번은 나오는데 2학년 정도는 돼야 나오는데 얘는 문장이어야 되는데 그 콤마로도 친절하게 구분을 해줬지. 그지? 이게 뭐야? 하면은 왜 불완전하지? 하면 목적어를 강조해서 앞으로 이끌어낼 수도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좀 꼼꼼하게 고민을 해보고 뭐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해주고 뭐 이러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해석 한번 해보자고. 그러니까 what이 나오면 불완전해야 된다. 어디가 불완전해? 요 자리에 불완전한 거야. 이제 목적어 빠진 거야. 그럼 사람이 사적이라고 생각하는 여기는 것은 is that which, that which 이게 뭐지? 이러잖아. 이게 드물게 나오거든. 이거는 한 3학년 뒤에 나올 각인데 얘를 what으로 해주면 돼. 그러니까 얘가 중간고사 때 했었잖아. 더띵 대시나 더띵 위치 있잖아. 요게 저거의 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저렇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구나. 어떤 거냐면 cannot be searched or cannot be seized without probable cause.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사적이다 또는 사유재산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수색되거나 압수될 수 없다. probable, 개연성 있는 그럴 것 같은 이유 없이. 그래서 이게 뭔 소리예요? 즉 다시 말하면 풀어주지. 이거 중요하지. 세미콜론이나 콜론은 이게 다시 말 풀어서 다시 얘기해 주는 거지. 이게 일종의 뭐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돼. 환원이라 하거든. 저게 뭔가 길으니까 압축해 주는 거야. 이게 주제문 되겠지. 법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 막 뒤지고 뭐 압수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 오케이? 그 다음에 원래 search는 검색이니까 수색이 되는 거고 문맥상 seiz는 움켜 잡는 거니까 압수가 되는 거고 probable보다는 우리가 익숙한 거는 probably 아니야? probably는 아마도잖아. 아마도. 근데 probable은 그럴 것 같은 개연성 있는 저 단어는 따로 좀 기억을 해줘야 돼. 종종 나오기 때문에 that which는 저렇게 what처럼 바꿔서 이해하면 돼. 이거는 내용은 다시 생각할 게 없잖아. 그냥 그렇구나. 법이 사유재산을 보호하는구나. 그거잖아. 그지? 각자 주어는 우리가 따로 설명 안 해도 되지. 이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거 긴 주어는 가짜 주짓수로 바꿔. 그래서 단수 취급한다잖아. 나눠서 볼 수 있으면 돼. 기쁨이다 뭐 하는 것이 사실이다 뭐 하는 것이 미스테리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여기 하나만 이것도 가주어 진주어이긴 한데 동명사는 가주어 진주어를 거의 안 써요. 근데 저거 특별한 패턴이야. 그래서 오른쪽 7페이지에 봐봐. 14번 문장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제한적인 편이다 해서 두 개만 형광펜에서 외워주면 돼. 왼쪽에 두 개 있지? It is no use ing, it is old ing. 형광펜에서 외워주면 되겠다. 형광펜 해! 하라면 형광펜 없으면 갖다가 쓰면 되지. 복습을 해서 또 외우라는 건 외워야 돼. 이게 그렇구나가 아니야. 이게 그치? 형광펜이 없었어? 없으면 갖다가 해. 그거 두 개는 외워주세요. 오케이? It is no use ing, it is old ing. 외우면 되지? 알았으면 뭐 한번 또 보고 확인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5번. 자, 여기서는 it cannot be denied. 가주어 진주어지? 대자가 부인될 수 없다. 요거를 한번 볼게. 요거 OA to B라고 하거든. 이번에 이제 시험 범위에
관저든 동방이든 다 나왔었던 표현인데 이거 해석은 어떻게 할까? OA to B. 그건 아운이고 OA to B. 원래 이제 이게 원래는 빚지다잖아. 이것을 여기다 빚지다인데 그러지 말고 얘는 하나 더 추가로 같이 묶어서 외워줘. attribute. 그러니까 A to B 이렇게 외우거든, 수고로. attribute A to B, OA to B. 그러니까 여기가 결과, 여기가 원인. 이렇게 이걸 외워주고 직관적으로 이게 결과고 이게 원인이구나 이렇게 판단해도 되고 우리말로 옮기려면 많은 유용한 것들이 원인이 과학에 있구나 뭐 이렇게 해도 돼. 저거 때문이다 라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유용한 것들을 과학 덕택이다, 과학 때문이다 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과학 좋아하지. 맞지? 자, 과학 좋아. 그런데 벗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안 좋아야 되겠지. 흐름이 바뀌어야 되겠지. 논리의 흐름이. 그런데 봐, it is doubtful. 의심스럽다잖아. 뭐가? 더 많은 과학이 우리한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줄지 안 줄지는 의심스럽다. 그럼 필자 입장은 아, 과학 좋은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로.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그 책에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그 doubt하고 suspect의 어감 차이를 하나 볼게. doubt하고 suspect. 이게 차이가 둘 다 의심하다지만 doubt는 이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얘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거고 suspect는 그럴 거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어근접사를 좀 쪼개봐야 되는데 요 suspect, 요 sus는 sub이야, sub. 언더지, 언더. 맞추어서 B를 빼고 저걸 한 거고 spect는 본다는 뜻이지. 의심의 눈초리로 아래를 쫙 깔아보는 거야. 그럴 것 같은데 해서. 그러니까 그럴 거라고 의심하는 거고 그래서 얘가 뜻이 명사로는 용의자가 되잖아. 그래서 예전에 그 수능에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주어가 이제 사람이나 사람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suspect가 나오고 대절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 주어에다가 이 자리 동사가 나오고 대절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필자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뭐 think 정도로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해야지 얘가 문맥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걸로. 의심하다가 그렇다라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거기 보면 doubtful하고 suspicious가 있잖아. 7페이지에. 동사도 저렇게 유래가 된 거니까 그 어감 차이를 확인을 해줘.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되겠지? 자, 이번에는 의미상의 주어인데, 여기 봐봐. 이게 아까 이게 없다고 칠게. 그러면 to recycle하는 게 재활용하는 건데, 이 준동사도 동사잖아. 동사 자리가 아닐 뿐. 그럼 누가 재활용했는데 주어가 뜻이 없잖아. 그때 써주는 게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지. 이거 기억해줘야 되겠다. 자주 나오니까 아주. 그러니까 이게 보통 모양은 이렇게 되겠지. for 플러스 목적격 나오고 뒤에 투부정사. 그 다음에 그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소유격이 원칙인데 목적격도 종종 사용되지. 동명사 이렇게. 여기 앞에 저렇게 나오면 그냥 세트로 봐야 돼. 이걸 주어처럼 동사처럼 해석을 해줘야 되겠다고. 오케이? 요거 기억해줘야 된다. 자주 나오니까. 뭐 저건 뭐 어렵지 않지? 필요하다 우리가 쓰레기 재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이게 이번에 또 기말고사에 또 나왔던 거잖아. 일단 팁 주는 거야. 팁핑 is a way 방법이다. 이건 동격이야. 또 이거 하는 방법이야. 소유격이 아니라 너의 감사 서비스에 대한 만족이지. 만족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it is polite 예의 바르다. of you 네가 팁 주는 것은. 그런데 impolite 예의 바르지 않다. 직원이 그 팁을 기대하는 것은. 그러면 여기는 왜 포가 아니라 오브가 쓰였어? 요게 사람의 감정, 뭐 성격, 뭐 이런 거 나타낸다 해서 하는 거잖아. 사람한테 쓰는 말. 근데 이게 모의고사에서 이런 패턴이 안 나와. 이게 우리 내신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뜻있는 명사가 주어 자리에 나온 게 좋은 문장이기 때문에
요 의미상의 주어를 가주어 자리로 옮겨서 나오게 돼 있어. 그럼 문장이 이렇게 되겠지? You are polite. 너는 예의 바르다. To tip. 팁을 주다니. 뭐 해석적인 차이가 좀 생기지만 뜻은 같은 거지. 거의 이 패턴 99%라고 보면 돼. 하지만 교과서에는 나올 수 있어. 그래서 교과서 나오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리뷰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그 생략 구문이라는 거지. 여기 생략되는 말이고 빠져있는 거지. 이리스가 빠진 거지. 공통으로. 했지? 요거? 그 다음에 자, 수백만이 복권, 로터리 티켓을 사고 imagine 상상한다 인데 여기가 또 해석이 조금 그럴 수 있어요. What it would be like. 그럼 요거는 먼저 요걸 알아야 돼. 날씨 어떠니 하면은 What is the weather like? 야. 이렇게 여기다 weather를 쓰면 되잖아. A는 어떠한가. 해석은 그래서 A는 어떠한가, 어떤가 뭐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를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동사 간접 의문문 되면 what is like 그렇게 되겠지? 일단 이렇게 순서를 바꿔놓고. 근데 여기를 하나의 명사가 아니라 좀 길게 얘기하고 싶어. 준동사로. 그럼 그때 쓰는 게 가짜 주어예요. 그래서 A 자리에다가 is을 쓰고 what it is like 투부정사 이렇게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투부정사 동사하는 것은 어떤가 라고 해석이 되고 여기 지금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A가 있던 자리잖아. is로 하고 투부정사를 쓸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포 플러스 그 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여기 그지? 그래서 가주어는 어디 있어? 이거잖아 이거. 그럼 요건 뭐야? 의미상의 주어지. 그럼 볼게. 복권을 사고 상상한다. 어떠할지 그들의 돈 문제가 be over. 끝나는 것이 한 방에 영원히. 이건 수식어니까. 그럼 쌤 여기서는 is like라면서 이거 is like. 조동사에 써서 be로 바뀐 거지. 됐니? 요거? 요 패턴은 그냥 기억을 해줘야 돼. 가끔 나오기 때문에. be over는 끝나다고. 그러니까 요거 어떠할지. 얘가 이거 하는 것이 어떠할지 상상한다. 크게 보면 저렇게 되겠지? 됐어 이거? 이거 외워야 돼? 이거 갖고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비인칭 따로 볼 게 없는데 일단 하나 기억을 해줘야 될 거는 요거 it seems that. 뜻없지? 대대하처럼 보인다. 대대한 것 같다고 it appears that 이라고 하기도 해. 자, 그런데 이거 못지않게 나오는 패턴이 역시 구체적인 주어를 사용하는 이 패턴도 아주 많이 이 자리에 넣는 거야. 그러면 메리슨 그다음 seems 쓰고 투부정사로 바뀌지. to help. 그 다음에 나머지 his recovery는 똑같이 오겠지. 그러니까 차이가 뭐야? 여기는 접속사 대시 있어서 문장 동사 두 개가 들어왔는데 주어가 하나 합쳐지면 동사도 한 번만 나와야 돼서 요게 that하고 help가 이렇게 투부정사로 바뀌었다. 해석은 똑같아. 약은 보인다. 도와준 것을. 그의 회복을 도와준 것처럼 보인다지. 뭐뭐인 것 같다.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는 요거 has it happened. 요거 철문한 사람들에서 본 적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저거보단 일단 이거를 외워서 적용을 해줘야 그지. happen 투부정사가 주어가 우연히 동사하다요. 그래서 it happened that은 이게 이제 현재완료 이렇게 의문문이라 뒤집어진 거고 이거 자체가 그냥 우연이야. 우연히 주어가 동사하다. 우연히 주어가 동사했니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heaven은 하늘이잖아. 천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명사에다가 ly 붙이면 품사가 뭐가 돼? 형용사가 되니까 꾸며주는 거지. 그래서 이게 하늘 몸뚱아리에서 천체지. 두 개의 천체가 우주에서 컬라이드 충돌을 했냐 알려진 어떤 갤럭시 성운 은하계에서 최근 역사에서 내용은 없어. 우연히 이렇게 됐냐. 아 이거 저기 그 리딩 스케치 이거는 숙제고 요거 저기 그치 거기 그거 숙제고 요걸로 1페이지 그치 요걸로 1페이지 그치 그걸로 1페이지 그치.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단락 얘기가 나오잖아. 처음에 패러그래프. 요런 걸 단락이라고 하지. 패시지라고도 하고 패러그래프라고 돼. 그러니까 하나의 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하나의 단락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일관되게
그지? 뭐 예를 들어서 고교 학점제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너가 글을 쓴다고 생각할게. 그럼 글을 써. 그럼 처음에는 좋아, 찬성이야 막 했어. 그랬는데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아니야, 그 절대 결사 반대야, 하나에 달라고 해서 이렇게 관점이 바뀌면 안 된다고. 이해되니? 찬성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찬성을 해줘야지. 반대하고 싶으면 단락을 바꾸면 돼. 그래서 이게 장문독해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한 게 41번, 42번 긴 거 그때 한번 얘기했었잖아 우리가. 단락이 두 개면 얘랑 얘는 서로 같은 게 아니야. 하지만 이거는 하나의 문제로 출제된 건 공통의 세트를 묶어주는 주제, 대주제는 있을 거야. 즉 사과, 딸기, 과일 이런 느낌 얘기하는 거였었어. 그지? 사과랑 딸기는 같은 건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일단 하나의 단락에서는 오직 하나의 주제만 다룬다라는 거는 매우 중요한 얘기야. 지금 잘 안 와닿지만 하면서 할수록 아, 그렇구나라는 게 나중에 이제 고3 수준까지 가면은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다시 느낄 수 있어. 일단은 꼭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주제라는 말을 쓰잖아. 그러니까 타픽이라고 돼 있는데, 이 주제는 우리말로는 글감이라고 해. 아니면 뭐 글의 소재라고 볼 수도 있어. 그러면 거기 써놓은 것처럼 얘는 What is the paragraph about 해서, 즉 단락이 무엇에 관한 것이냐라고, 원래 정의 자체는 주제는 그냥 소재만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가 보통 내가 주제가 뭐야 하면은 얘기해주는 그걸 얘기하는 거야. 뭐에 관한 글이에요. 이 정도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요지라는 개념 있잖아. 거기 메인 아이디어라고 써 있어. 우리말로는 얘를 중심 생각이라고 하고, 그럼 요지의 정의는 뭐냐면 얘는 요 타픽 주제 플러스 여기 써놨지? 거기 opinion, assertion, argument 이런 게 있잖아. 내가 밑에다 칸을 띄워놨잖아. 거기다 하나 추가로 써주면 돼. 타픽은 객관적인 속성이 있어. 그런데 여기는 주관적인 속성이 있고, 즉 고교 학점제라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도 글 쓰는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 그게 바로 요지가 되는 거야. 요지 중요하다? 저거 찾는 게 주제만 찾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됐지? 일단 뭐 예문을 보면서 봐야 되겠지? 그래서 특히 이 주관적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답정 넣어요. 정해져 있어. 우리가 또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이런 거 있잖아. 뭐뭐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들어가면 무조건 요지가 돼. 필자가 독자한테 이렇게 하라잖아. 자기 하고 싶은 말로. 그지? 그래서 다른 거 안 보고 저 문장만 집중해서 조져버리면 주제는 찾을 수 있다. 그치?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 그 다음에 그 주제문이라고, topic sentence는 이제 난 다 쓰기 싫으니까 뭐 TS 이렇게 할게 앞으로는. 그러니까 주제문은, 이 용어의 정의는, 주제문은 이 단락 내에 있는 주제문을 얘기하는 거고, 요지 같은 경우도 단락 내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겠지만 뭐 다시 끌어내서 말 바꿈을 하게 되면 좀 표현이 바뀔 수는 있겠지. 근데 주제문은 이 요지를 담은 문장이라고 정의가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이렇게 비슷하다 보면 돼. 수능 목적으로는 다 그놈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얘는 필자에 명확한 주장표현이 들어간다면 얘는 그렇지 않고, 설명문 같은 거는 과일, 사과, 딸기, 포도 있으면 과일을 찾는 거 뭐 그런 걸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제목이라고, 타이틀이라고 있잖아. 얘는 주제문 또는 요지를 명사형으로 좀 추상적으로 써낸 거고,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 같은 걸 보면 21번은 함의추론이긴 하니까 뭐 그래도 뭐 20번에서 24번까지 대입파악 쪽에서 주제, 제목, 요지가 나오잖아. 이게 6파트에 해당되는 거지. 용어는 일단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단락 같은 걸 봤을 때 숙제해온 걸 가지고 이게 주제가 뭐야 하면은 그 요지를 말해줘. 문장으로 표현하는 거 있잖아. 뭐다라고. 이해되니? 요지를. 하나의 문장으로 하나 달라 딱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그러면 내 거가 된 거고 이해가 된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주제문 하나 딱 찾았어. 그러면 그걸 가급적이면 네 표현으로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해. 패러프레이즈 중요하다고. 그지? 그리고 길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요약하는 거 중요하다고. 그것만 열심히 해주면 그냥 뭐 완전 난 날아다니게 되는 거지. 이해되겠니? 자, 일단 얘는 두 가지 관점으로 모든 독해는, 하나는 우리가 그 수능을 본다, 모의고사다라는 느낌을 관점을 가지고 하나 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내신 공부까지도 대비하겠다, 두 가지 관점으로 보면 돼. 일단 첫 번째는
첫 문장을 이제 읽을 때 수식어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읽혀도 내가 현장에서 처음 보는 거야? 무시해 일단은. 그지? 그 두 가지잖아. 이렇게 단어를 보면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가장 첫 번째 그 대처 방법은 무시하기고, 두 번째는 무시할 수가 없다면 문맥으로 추론을 하거나 아니면 어근접사 지식을 통해서 뜻을 좀 만들어 보거나 이거지. 하여간 저건 수식어니까 무시하고, 내가 클라이밋도 알잖아. 근데 이거 해석을 해보니까 뭐지? 말이 잘 안 돼. 이것도 무시해. 그럼 나머지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경험 있는 작가, 즉 노련한 작가들은 토론에서 글을 쓴다까지는 되잖아. 글감은 뭔지 아는 거 아니야? 얘네들 토론하면서 글 쓴다는 얘기인가 보지? 이거 아니야? 요 정도도 안 되면 아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으로 가볼게. 걔네들의 글이 이런 것도 보면 보통은 이것도 수식어가 무시해보자고.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 하지만 수동이니까 embedded 된다, 뭔가가 된다라고 일단 해석을 해보고 문맥으로 추론해볼게. In a context of others' ideas and opinions에서 여기서 빡 끝나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 빡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토론이라는 게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이 있는 걸 토론이라고 하잖아. 첫 문장에서 이렇게 한 단어를 길게 여러 단어로 풀어줬잖아.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상세한 서술, 상술이라고 한다고. 보충 설명문에 해당돼요. 그래서 우리가 독해를 해서 구조적인 것도 독해 원리에 대해서도 알면 그럼 첫 문장의 주제문? 이런 느낌이 오고, 좀 더 가볼게. 글 쓰는 거 얘기했었어. 다른 사람 있는 토론 분위기에서 글을 쓴다는 얘기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다면은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이 같은 구조라고 보면 우리가 embedded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작가고 글 쓰는 거니까, 이거 토론이니까. 그치, 걔네들 글은 써진다, 쓴다에 해당되니까 이런 토론 분위기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가볼게. 글 쓰는 애들 중에서 특히 학계, 아카데믹 커뮤니티, 학문 공동체 학계잖아. 글 쓰는 애들이 학문 공동체만 있는 건 아니잖아. 구체적인 예시다. 예시 끝! 그래서 첫 문장이 주제문이구나 라고 확정질 수 있어요. 그럼 선택지를 가볼게. 선택지가 제일 중요해. 우리가 주제문을 파악을 하는 건 논리적으로 이걸 선별적으로 일부만 보고 확신을 가졌다 할지라도 선택지는 5개를 꼼꼼하게 다 봐줘야 돼. 오케이? 지금 그 수능 트렌드 누차 얘기하지만 작년 수능부터 올해 6편까지는 지문을 앵간히 읽히는데 선택지가 아주 지랄맞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내신 스타일로 바뀌어서 선택지 구분을 잘 해줘야 돼. 그럼 일단 1번 같은 경우에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 주제가 뭐였어? 경험 있는 노련한 작가들은 토론의 분위기에서 글을 쓴다였지. 키워드만 뽑으면 꼭 들어가야 되는 말이 뭐냐면 글 쓰는 거, 토론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 그럼 1번 보면 글쓰기에서 토론의 사용, 괜찮은 것 같은데? 글 쓰는 것도 있고 토론도 있고 괜찮지? 자, 2번 같은 경우는 라이팅도 괜찮고 니드도 괜찮은데 셀프 크리티시즘이라는 걸 토론으로 바꾸면 답이 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 출제한 사람이 매력적인 오답으로 배치한 것 중에 하나가 2번이긴 한 거야. 그럼 분명히 본문에 셀프 크리티시즘이라고는 안 돼도 여기 보면 크리티란 말이 있어. 그냥 개연성 없이 본문에 있는 말을 끌어다가 쓴 거야. 보통 오답 선택지는 저렇게 만드니까. 그치? 그래서 이 2번도 정답이 될 수 있다. 저 자기 비판을 토론이라고만 바꿔주면. 그 다음에 3번은 2.1에. 근데 글쓰기 얘기도 있어. 여기도 critical thinking 대신에 여기를 토론이라고만 쓰면 답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3번도 나름 매력적인 오답으로 배치를 해놓은 거지. 왜? 크리티컬이 여기 또 크리틱이 있으니까 본문에 있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 4번하고 5번은 얘는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돼. too specific. 너무 세부적이다. 그래서 얘는 절대로 주제가 될 수 없다. 주제문이라는 거는 여기다 이제 써볼게. 주제문의 특징은 간략해 2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는 단락 내에서
가장 포괄적인 문장이에요.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괄적 제네럴하다는 거는 사과, 딸기, 포도, 과일 하면 과일이어야 돼. 주제문은 나머지 문장을 다 포괄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런데 포괄적이라는 얘기는 또 무슨 말하고 똑같은 얘기냐면 좀 추상적인 거야.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래서 항상 보충 설명문을 필요로 한다고. Supporting Details라고 그래. 그래서 보충 설명문은 세 가지 경우로 나와요. 예시, 상세한 서술, 부연. 그래서 지금 보통 저게 다야, 주제문의 특징은. 저것만 알면 주제문 그냥 찾을 수 있고 연습만 잘하면 돼. 즉 다시 말하면 이 4번하고 5번 같은 경우는 이 보충 설명문에 해당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위에가 이게 과일이잖아. 사과, 딸기 여기 분명히 있어. 하지만 주제문은 사과, 딸기가 나오면 무조건 아웃이야. 왜냐면 사과는 딸기를 포괄할 수 없으니까 이 논리로 가면 되겠다고. 이해되겠니? 이거? 4번, 5번은 그냥 볼 것도 없이 아웃인 거지. 가장 저질의 선택지. 됐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간단하지만 요거 두 가지. 주제문만 잘 내가 확신을 가지고 찾을 수 있잖아. 거의 다 된 거요. 독해가 거의 끝난 거라고 봐도 무방해.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서 볼게. 그러면 일단은 이 단어를 또 좀 봐야 되잖아. 내용 봤으니까. 그치? 저 배열이라는 단어는 좀 기억을 해보자. 종종 나와요. 배열이는 뜻이 두 개요. 자동사로는 이게 다르다 또는 다양하다야. 다양한 게 다른 거야. 그래서 요거의 형용사가 다양한이라는 various. 자, 그런데 얘가 타동사로 다르게 하다, 다르게 만들다도 가능해. 얘의 형용사형은 variable이야. 그래서 이게 단어의 끝에 붙어서 단어의 품사를 바꿔주는 얘를 전미사라고 하거든. 요 가능을 나타내는 형용사야. 그럼 이게 variable은 다르게 할 수 있는이 되겠지. 뭐 가변적인이라고 해석되기도 하는데 명사로는 변수야. 변수나 변인. 자, 그런데 여기다가 저 invariable이잖아. variable 다시 한번 써줄게. 부사로 만들어서 배리어 불리고 이렇게는 안 써.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앞에다 in 부정의 의미를 갖는 부정접두사. 그럼 invariably는 이해를 해보면 다르게 할 수 없는 이지 다르게 할 수 없다는 건 항상 똑같은 한결같은 해서 always야. 그래서 이런 거는 막 외우지 말고 이렇게 개통을 따져가지고 좀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 내가 이제 써줄 거 아니야 앞으로. 이거 독해 같은 거 하면서 접두사나 접미사 써주는 거는 외워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 고등학생들한테 필수인 것만 얘기를 해줄 거니까 불필요한 건 얘기는 안 할 거야. 됐죠, 이거? 그럼 다시 이제 알았잖아, 이거. 그지? 그리고 클라이밋은 원래 여기서 이제 문맥상 그 분위기 정도로 보면 되겠지. 기후라기보다는 토론의 분위기, 토론의 환경에서 글을 한결같이 쓴다. 인베드는 저게 끼워 넣다 삽입하다인데 그들에게 이제 삽입된다는 게 뭐 저런 상태에서 써진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특히 학계에 있는 그 작가들은 직접 반응을 한대. to other writers, 다른 작가들한테. 자, 봐봐. 이것도 나눠보면 좀 더 색깔로 구분해 볼게. 이렇게. 얘네들이 글을 쓴다 부분이 있고, 저런 상황에서 글을 쓴다 부분이 있잖아. 이렇게. 이게 글 써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이것도 똑같이 색깔로 나눠보면 얘네들을 작가들이 글을 쓰는 거 아니야. 글을 쓴다는 게 직접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이게 토론이 되는 거고. 다 같은 얘기를 해야 돼. 하나의 단락은. 이해되겠니? 그 다음에 과학자가 있어. 얘는 재검증을 해. 실험 절차를. 다른 사람들. 그러면 서로 뭐 대화도 하고 인터랙션도 하고 해야 되잖아. 상호작용 해야 되잖아. 그다음 문학 비평가야. 요거는 직역을 해볼게. 이거 수거를 외우지 말고 수거는 항상 이해를 해야 돼. 해석에 널리 퍼져 있는 방식, 만연한 방식에 대해서 방향이었지. 예외를 취한다. 즉 기존 방식에 예외를 취한다는 게 기존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해를 해주면 돼. 그지? 그 다음에 소셜로지스트, 사회학자가 있는데
얘가 대안적인 설명을 제공하는데 동료 데이터에. 그럼 동료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지? 역사가가 있는데 참여를 해요. 응답자로 컨퍼런스 회의 같은 데서. 여기까지 쭉. 다 예시였었지. 자, 그래서 여기 위에 나온 요런 모든 사람들, search people, 요런 사람들은 are not writing in a vacuum. 진공에서 글을 쓰는 게 아니다. 많이 나온 표현이거든? 진공이라는 건 문맥상 뭐가 되는 거야? 혼자 글 쓰는 걸 얘기하는 거야. 요거의 토론의 상대 개념이지? 이게 뭐 좀 고급진 말로는 뭐 예를 들어서 isolated, 고립된 상태에서 쓰는 게 아니다는 얘기지. 진공하면 항상 혼자 있는 거야. 남들하고.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걔네 아이디어는 originating, 유래한다, 토론에서 걔네 글은 토론의 반응이고 걔네들의 papers는 논문이야 그 종이 아니야 세수인명사. 글들은 설계가 된다, 추가 토론을 stimulate, 자극을 하도록. 오, 그렇구나.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아까 다시 독해를 숙제를 할 때도 그렇고 이거 복귀할 때도 형광펜을 두 가지 색깔을 써줘. 일단은 자기 모르는 단어 형광펜을 해요. 형광펜을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형광펜 했잖아. 그럼 요거 여기다 밑에다가 한글 때 절대 쓰면 안 돼. 밑에 한 번만 정리해 줘. 어차피 이거는 단어를 그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해설 부분에 단어가 있긴 있거든. 그거 빼고도 뭐 모르는 게 있어 한 번 정도 정리를 해보라고. 그다음 주제문 표시도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색깔 다른 형광펜으로 주제를 찾는 거면 주제문의 형광펜하고 뭐 빈칸 추론 같은 거는 추론의 근거의 형광펜을 할 거야. 그럼 얘는 주제문이 아까 뭐였어? 첫 문장이었잖아. 첫 문장은 형광펜 해볼게. 지금 없으면 형광펜 해줘야 돼. 첫 문장 형광펜에. 그래서 이 독해는 형광펜이 두 가지 색깔 나와야 돼. 이거 꼭 하라는 대로 해. 이걸 줄 쭉쭉 긋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별로 눈에 안 들어오고. 그래서 나중에 복습할 때 형광펜 돼 있는 문장 있잖아. 이거 왜 형광펜 했지? 이게 왜 주제문이지? 근거를 따져보라는 말이야. 주제문이니까 주제문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상수를 했기 때문에 아 보충 설명이 나왔구나. 왜 주제문 무조건 보충 설명이 필요하구나. 역으로 보충 설명문을 통해서 주제문을 판단해야 돼. 이해되니? 그래서 일단은 주제문 찾는 게 하나 첫 번째 중요하고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두 번째는 뭐냐면 학교 내신은 주제문만 알아서는 안 되거든. 그럼 학교 내신에서 구조화를 한다는 개념이 있어. 그럼 얘를 뭐 내가 미리 4개로 나눠놨지만 3개 정도로 나눠보면 일단은 여기 확실한 부분이 요 예시 파트 있잖아요. 예시 파트. 그지? 여기서 학계 얘기 나오면서 계속 연결되는 예시 파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부연 설명 다시 한번 재진술이나 마찬가지지. 첫 문장. 사실은 두 번째 문장도 얘도 부연 설명이고 상술이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첫 문장하고 두 문장 합쳐서 주제문이라고 하자. 주제문 뭐 2번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저기까지 보고서를 확정을 했으니까. 근데 여기 이제 4개로 나누기 좀 그래서 3개로 나눌 때 요 정도 해주고 그래서 구조화를 한다는 건 지금 앞에 2개는 없는데 세 번째 지문부터 보면 내가 이제 할 때 숙제를 주기 위해서 밑에다 이렇게 3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눠놨을 거야. 거기다가 요 위에 있는 요 말들 논리적으로 쪼갠 부분 있잖아. 쪼개는 줄 거니까 쪼갠 부분을 요약을 해서 써보란 말이지. 요약을 한다는 게 중요해. 요약. 오케이? 한번 볼까? 자, we tend to believe 하면 우리는 믿는 경향이 있다. 뭐 믿기 쉽다. 뭐 어떻게 믿나? 우리가 possess a host of socially desirable characteristics. 내가 이걸 몰랐다 칠게 뭔 말인지 몰라. 우리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and that 병렬 구조지? 또 두 번째 뭐라고 믿는가? 우리는 free of는 알아야지. without이 뭔가 없는 왜? 슈가 프리하면 무설탕이란 말이지. 우리가 대부분의 그것들이 없다라고 믿어요. 어떤 그것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럼 여기서 도즈가 가리키는 건 뭐야? 요거지? characteristics. 명사를 2번 쓰기 싫으니까 대명사로 단수는 that, 복수는 도즈잖아. 그럼 정리해보면 뭐야? 우리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특징은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건 없다지. 자, 그 다음에 예시가 나왔어. 자, 하나의 글은 하나의 주제를 일관되게 얘기한다고 그랬어. 그럼 이 예시는 적어도
엉뚱한 얘기가 나올 수는 없고 이거에 관련된 예시가 나와야 될 거고, 그리고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주제문은 항상 뒷받침이 예시상술 부연이라고 했잖아. 끝이요. 첫 문장 주제문 끝. 그리고 사실 눈으로 한번 훑어봤을 때 듣보잡 모르는 사람 나왔어. 우리 이걸 인용이라고 하거든. 즉 필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우리 독자 입장에서 봤을 땐 필자 자체가 듣보잡이라 뭔 말인지 방구 끼면서 안 들어. 그러니까 필자는 야, 그러니까 뭐 게리슨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 말이 맞잖아. 내 말 좀 들어줘요. 그래서 항상 그 인용이라는 듣보잡이지, 이거는.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은 항상 얘가 필자의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준다. 때론 이거 자체가 주제문이 되는 경우도 있어. 필자의 주장의 근거를 제시해 줘요. 보충 설명이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또 서베이라는 게 조사거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실험연구 조사라고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용이야. 즉 필자는 자기 말을 더 믿게 만들기 위해서 야, 이런 실험 결과가 있대 얘들아. 내 말이 맞잖아. 들어줘. 제발 이거잖아. 다 예시요. 눈으로만 훑어봐도. 그래서 얘는 30초 컷의 문제가 돼야 된다. 독해를 좀 했다 하면. 다 읽고 있는 거는 독해를 해본 적이 없는 거라 이제 앞으로 하자. 우리 이렇게 되는 거. 학교 내시는 좀 다른 차원이야. 그 다음에 분석을 해야 되는데 모의고사는 이런 데서 시간을 줄여줘야 돼요. 근데 요즘 문제는 뭐라고 했어?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선지가 그지 같아져가지고 그 시간을 끈다. 이런 느낌이요. 그러니까 이 지문을 보는 데는 30초면 충분한데 선택지 1번 보게 만드는 게 지금 트렌드. 그 3학년 거니까 1학년 거는 그런 게 없어. 이렇게 쉽게 나올 거야. 다시 정리해볼게. 우리는 바람직한 특징은 잔뜩 갖고 있고 그렇지 않은 건 없다. 그거잖아. 그지? 1번 가볼게. Importance of having a positive self-image as a leader. 일단 리더라는 말만 해도 바로 아웃이. 리더 얘기가 나온 적도 없고 리더가 여기 있긴 있어. 예시 안에 있으면 무조건 주제문이 안 된다. 포괄적이지 않으니까. 사과달기 포도니까. 그다음 2번은 Our common belief. 우리의 공통적인 믿음 또는 흔한 믿음. 우리가 평균보다 더 좋다. 괜찮을 것 같지? 우리는 바람직한 특징은 있고 그렇지 않은 거 없으니까 우리가 좀 낫다는 거 아닐까? 그 다음에 3번은 여기도 괜찮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향인데 3번 선택지가 출제하는 사람이 노린 매력적 오답이에요. 얘랑 얘를 바꾸면 3번 딱 답이지. 그지? 우리가 남들보다 superior, 탁월하고 우월한 건데 남이 우리보다 좋다는 거네. 이제 반대로 얘기해 준 거잖아. 요것만 순서를 바꿔주면 3번이 답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키워드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저렇게 장난을 많이 치니까 정확하게 해석은 해봐야 돼. 선택지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4번은 사실 그 이유가 나온 적이 없지. 그냥 우리가 더 좋다고 생각해 이거잖아. 우리가 항상 평균 이상으로 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나온 적이 없어. 그냥 낫다고 생각한다 끝 이거였고, 5번은 그냥 위험 뭐 편견 뭐 이런 거 그냥 바로 아웃 아니냐? 저게 우리가 키워드 자체가 다르니까 3번만 잘 피해가면 되겠다. 3번 걸렸으면 오답에 딱 걸린 거지. 자, 그럼 이제 다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구조화도 한번 해볼게. 그래서 이게 하우스는 그냥 단어를 외워야 돼. 원래 하우스가 명사로 뜻은 뭐예요? 집주인이나 주인이고 하우스는 개체하다잖아. 근데 하우스는 많으냐, 많은? 예를 들어서 다수의 과반수 이상의 일반 대중은 생각을 한대. General Public 일반 대중. They are more intelligent. Intelligent는 그냥 스마트, 똘똘, 영리하다. 그리고 더 공정한 정신, 마음이 있고 덜 편향되고 더 숙련되다. 뭐 할 때? 운전대 뒤에서. 자동차고 behind the wheel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wheel이 운전대야. 바퀴도 되지만 그래서 behind the wheel 자체가 운전하면서라고 사용되는 경우도 많아. 평균적인 사람보다 내가 운전은 좀 잘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this phenomenon, 이 현상은 so reliable, 쪼대꾸문이지? 매우 신뢰할 만하고 ubiquitous 밑에 있어. 보편적이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이번에 기말고사에서 했잖아. 이게 원인 결과인데 꼭 습관적으로 여기를 그래서라고 말을 넣어라. 접속사다. 그래서 그게 come to be known, 알려지게 되었대. 레이크 무슨 효과로. 읽을 필요가 없는 거고, 이런 것도 인용이잖아. 당연히 풀어주겠지, 여기서. 그지? 이 사람의
허구의 마을을 본따서 만든 거래. 근데 그 마을에서는 여자들이 강하고 남자는 잘생겼고 모든 애들은 평균 이상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실현 불가능한 마을이지, 다 잘난 애들만 사는 마을.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what we call 하고 비슷하게 이 부분도 있잖아. come이나 get 부정사는 뭐뭐 하게 되다요 해석은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이해를 해보면 주어가 투부정사 하는 쪽으로 오다 해서 이거 하게 되다인데, 이걸 일단 알은 상태에서 알려지게 됐다는 건 알려진 거 아니냐. 그 독해할 때는 여기 무시해도 상관없단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긴 한다고. 이해되겠니 이거? 뭐 여기까지 묶어야겠네 이렇게. 이거 약간 이제 시간 단축 스킬이고요. 약간 1초라도 줄이려고 하는, 시간이 분명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나중에 많이 들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조사 결과예요. 고딩들 100만 명, 시니어는 3학년이지, 최고학년 졸업을 앞둔 애들, 얘네들 결과가 찾아냈는데 70%가 생각했어. 걔네가 평균 이상이다. 리더십 능력이죠. 여기 리더십 능력이 여기 있었던 거지. 그리고 2%만 생각했어. 걔네들이 평균 미만이라고. 그 다음에 in terms of에서의 terms는 관점이지, 관점. 하나의 단어, 어떤 관점에서,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get along with others, 타인들과 잘 지내는 모든 학생들이 생각했어. 걔네가 평균 이상이라고. 그리고 60%는 생각했어. 자기가 상위 10%, 25%는 자기가 상위 1%라고 다 착각들을 하시고 있다는 거지. 이해되니, 요거?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세 등분 정도 구조화를 해보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 3개 정도 하면. 일단, 구조화를 할 때는 주제문하고 보충설명문 구조 확실하게 구분하면 돼요. 주제문 나왔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어차피 다 보충설명이잖아. 확실하게 여기서 갈라지잖아, 이건. 이거 조사고. 이거는 지금 이게 사실 요 예시랑 요거랑은 조금 다른 얘기지만 여기서 연결해줬기 때문에 요거 하나로 묶으면 되잖아. 보충설명 빡빡 3개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맞지? 그치? 이렇게 3개로 나누면 적당하잖아. 구조화를 할 때 주제문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보충설명 1, 2. 얘는 뭐 일반 운전할 때, 그래서 저런 뭐 허구의 공동체 마을까지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조사 결과 얘기를 하는 거고. 구조화를 자꾸 해줘야 돼. 내신까지 잘 챙기려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 내신이 더 어려워, 모의고사보다. 자, 그래서 그 8페이지 아래에 보면 다시 한번 얘기해 놓은 거야, 지금. 주제문의 성격. 주제문은 가장 포괄적이다. 보충설명 꼭 있다. 예시상술 부연. 그래서 9등급 애들도 학교 가면 다 들어가지고 예시 직접 문장이 주제문이면 다 알아요. 근데 예시가 뭔지조차 몰라. 문장을 보고 판단을 못해. 그럼 이제 주제문이 뭔지도 모르는 거잖아. 그걸 자꾸 보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로 가볼게. 여기서는 이제 개념적인 걸 좀 얘기할 거야. 우리가 주제문의 성격에 대해서. 자, 일단 연결사 파트에서 여기처럼 예시 직접 문장 주제문에 예시 상술 부연이었잖아. 그런데 언어기 때문에 100%는 없어. 99%라는 게 1% 아닌 경우는 도대체 뭐예요? 구조화를 해줄게. 그림 그려주면 돼. 앞에 뭐라 했어. 근데 이제 여기 예시가 나왔어. 야, 그러면 이제 첫 문장이 주제문 이어야 되잖아. 그런데 세 번째 문장에서 역접 however이 나왔어. 그 다음에 또 예시가 나와. 그러면 이거는 여기가 도입이라고 하지. 즉 소재를 보여주고 나서 실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역접으로 흐름 바꾼 다음에 부연 설명, 보충 설명 나오는 구조로. 이해됐니? 이렇게 보충이라고 해야겠구나, 부연이라고 한다겠구나. 이런 구조를 얘기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뭐 톰은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이게 드문데 어쨌거나 가능할 수는 있다고. 자, 그래서 예문을 볼게.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야. 쫙 있는데 그중에 일부분 발췌한 거야. 이게 선지고. 그럼 세계적인 규모에서 숫자원이 줄어들고 있고 consequences, 결과요. 사람들에 대한 결과가 예측하기 어렵다. 일단은 여기만 봤을 때는 숫자원이 줄어드니까 사람들에 미치는 결과는 좋지는 않을 것 같은 데인데 그 다음에 예시가 나오자. 주제문이었네.
자, 이것도 맞춰봐. 여기 보면 숲이라는 게 있는데, 큰 숲인데, 한때 뭐 보르네오를 덮었던 숲이 현재 어떻게 거의 다 베어졌대. 자, 그럼 요게 지금 요거랑 관계가 같은 얘기잖아? 빨간색이.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구체적으로 지명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예시가 돼. 요즘은 저 연결사를 생략하는 추세야. 주면 땡큐니까 애들은 아예 빼버려도 내용이 예시가 됐잖아? 그 다음에 사람들이 미치는 결과가 보면 그 숲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겠지? 얘네들이. 근데 얘네들이 집을 잃어버렸구나. 이게 이 얘기구나. 결국 부정적인 결과구나 해서 색깔로 맞췄잖아. 저런 식으로 모든 단락 내 문장은 연결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이 얘기, 저기가 이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정답은 뭐 숲파괴의 영향, 결과 뭐 이렇게 되긴 했겠지. 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답의 근거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 내용적으로. 됐어 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접의 연결사인데, 역접은 이렇게 보면 돼. 자, 위치로 확인을 해보면, 자, 하나 이제 단락 이렇게 있어. 그러면 임의로 절반 정도를 자를게.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전반부에 나오는 역접 있잖아. 보통은 이제 두 번째나 세 번째 문장 정도 나올 거거든. 역접은. 사후해벌 같은 거 얘기하는 거요. 그러면 거의 예외 없이 주제문이 돼. 거의 99%라고 보면 돼. 99%? 95%? 90%? 하여간. 자, 그런데 중반 이후에 여기 정도의 하우에벌이 나오면은 얘는 주제문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토픽 센텐스 주제문이 되겠지.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얘는 주제문이 아니라 대조의 역할을 할 확률이 높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그 주제문이 토픽 센텐스가 인간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근데 앞에는 뭐 남자, 반면에 여자, 하지만 남자 여자 다 합쳐서 얘네들은 인간 포괄되지. 그러니까 이런 거 이걸 대조라고 그래. 예시 안에 서로 반대되는 예시를 들어주는 거. 요럴 확률이 높고. 자, 생각해봐. 지금 보통 이제 이게 그 문제 출제되는 거는 그 논문 같은데 책에서 일부를 발췌하는 거기는 한데 논리적으로 이제 결함이 없는 부분만 이제 출제하기에 딱 골라내는 건데 만약에 내가 이제 글을 썼어. 근데 여기 하게 되면 여기 뭐 이 부분은 무시하고 하고 싶은 말만큼 쫙 하는 건데 여기가 하고 싶은 말 주제문이라고 하면 앞에 쓸데없는 말을 잔뜩 해놓고 이만큼만 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할 수가 없잖아. 이해되니? 그래서 하고 싶은 말 잔뜩 해야지. 좀 이만큼 하자고 쓸데없는 거 이렇게 잔뜩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물론 이런 식으로 출제가 안 된 적은 없어. 있기도 해. 매우 드물게 한두 번. 아주 오래돼 기억도 안 나. 그래서 일단 요거를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전반부에 나오면 거의 예외 없이 주제문이라고 보는데 역접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래. 뒤집기 때문에. 여기 보면 전통적인 동화 이야기는 여주인공을 보여주는데 걔네들이 보통은 아름답고 수동적이야. 그리고 많은 시간 집에 실내에서 보내 요리하고 청소하고. 그런데 오늘날의 작가들, 저거는 옛날 작가들이잖아. 동화 이야기를 만드는데 그 안에서 여주인공은 어떻게? 보다 액티브, 능동적이래. 과거 수동적인 상대 개념이잖아. 그럼 당연히 두 번째 문제는 그 다음 현대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지? 액티브한, 능동적인, 적극적인 동화 이야기의 여주인공 얘기를 쫙 해줘야 되겠지. 이런 느낌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한 번 더 이제 써주면 되는데 이거 다음 페이지 있죠? 한 번 더 써볼게. 우리가 이제 아까 여기다 할까? 무조건 요지가 되는 표현이 있어. 외우는 거. 해석은 우리말로는 뭐뭐 해야만 한다 또는 뭐 해야 한다지. 당위성이라고 하지. 마땅한 거. 그래서 이거 순서도 기억을 해줘. should 요거랑 같은 게 ought. 요거보다 좀 더 센 표현이 had better. 그 다음에 요거보다 좀 더 강한 표현이 need.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요거보다 더 센 게 뭐뭐 해야 된다, have to, must. 이거보다 더 강한 게 명령문, 뭐뭐 해라. 필자가 독자한테 명령하는 거. 그래서 얘네들은 땡큐인 게 요거만 알고 있으면은 요거 들어가는 부분 당연히 주제문이야. 저 사람의 주장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명령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봐봐, 여기 보면 기억해라. 너는 뇌가 있고 너만의 생각이 있어. 그리고 너는 슈도 있잖아. 그걸 써야 된대. 너의 뇌 생각을. 그리고 너 자신의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 무슨 얘기야? 네 뇌를 써가지고 네가 스스로 결정하라는 얘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 take a good look. 잘 살펴봐라. 너의 주간 계획을 결정해라. 어떤 활동이 can be dropped. 생략될 수 있는지 빠질 수 있는지. 명령문이긴 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나서 너는 you can go about 시작할 수 있다. go about 시작하다, 착수하다요. 중요한 활동을 보다 leisurely fashion, 느긋한 방식으로. 레저는 여가지만 명사에다 에라 붙여서 형용사에서 느긋하냐, 여유로운. 패션은 방식이나 방법이야. 저 옷 입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단어를 하나만 볼게. about도 하나 기억을 해줘. about은 우리말로는 이게 뭔가의 주위에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about 4 o'clock 대략 4시가 되는 게 4시 주위에 있는 거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본 적 있을 거야. bring about이지. 요거랑 비교되는 게 come about. bring about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만들어 사건을 나의 주위로 bring이니까 가져오다야. 사건을 내 주위로 가져오는 거라 사건을 cause, 초래하다요. 타동사요. 근데 come about은 사건이 나의 주위로 come, 그냥 오다요. 그래서 얘는 자동사요. happen, 발생하다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수거처럼 막 외우는 거, 이게 be about to 부정사라는 거 있잖아. 이것도 주어가 to 부정사 동작하려는 주위에 있다 해서 이게 막 뭐뭐 하려 하다요. 그러면 go about은 어떻게 하면 돼? 주어가 이거 주위로 가는 거니까 이걸 시작하라는 거지. 이해됐니? 저렇게 수거는 좀 이해를 해줘야지 그냥 생으로 외우면 좀 어려워. 그리고 외울 수가 없어. 그 이해를 자꾸 해주는 쪽으로 방향은 빨리빨리 바꿔줘야 돼. 자, 다음 페이지로 이제 쓴 다음에 가보면 돼. 한 페이지만 더 하면 돼. 우린 시간이 있으니까 2페이지 정도 더 할 수 있겠다. 좀 빨리 했어. 자, 봐봐. 자, 좀 전에 저 쓴 거 다시 한번 정리한 건데, 이거는 명시적인 표현, 무조건 주제문이어야 되는 거고, 여기 빠져있는 게 요거 하나 추가가 이거지. be advised. 요거 같은 거라고 하는데, 주어가 요거 하도록 조언받는 게 저거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 여기에서 꼭 필요한 게 be forced to 부정사, be bound to 가장 많이 나오는 거 2개, 그 다음 compel, impel. 요까지 내신에서 나오고, 요거는 3학년 정도는 돼야 나오는 건데, 몰라도 돼요는 아니야. 모든 것도 알아야 되는 것만 써놓은 거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해석은 이게 정확하게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지. 말 바꾸면 꼭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be forced to는 주어가 to 부정사하도록 강요되는 거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고, bound는 bind, 묶다의 pp형이니까 주어가 이거 하도록 묶이는 거니까 쭉 저걸 하는 거고, compel이나 impel도 저것도 다 강요하다, 강요되는 거니까 저걸 한다. obligate도 뭐 oblige는 의무를 지우다니까 의무화 되는 게 저거 해야 되는 거다. 해야 된다. 주제문이다 이거고. 그 다음에 it is time to 부정사는 뭐 네가 뭐 할 때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time 대절에서 똑같은데 여기 it is time 대절에 주어의 과거 동사가 사용되면 이거를 should 동원으로 해석을 해줘라. 예문을 볼 거야. 그 다음에 이거 가주어 진주어 같은 거 it is important, necessary, essential, imperative 이런 거 다 주제문이 되는 게 필자가 중요하다잖아. 그럼 중요한 거야 이 사람 생각은. 우린 뭐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거기다 우리 생각을 대입하면 안 돼. 얘 생각을 우리가 읽으려고 해야 되니까. imperative는 very important, 매우 중요하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 중요한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예문을 볼게.
중요하다면 중요한 거니까 받아들이면 돼. 우리 뇌피셜이 들어가면 안 돼. 자, before it is too late. 너무 늦기 전에 강한 조치가 should be taken. 취해져야 한다. 그렇지. 조치가 취해져야 돼. so that 이거 뭐야? 뭔 막기 위해서지? 깨끗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공간이 넓고 spacious. 조용한 주거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라는 얘기 같아. 근데 구체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주체까지 명시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얘기를 한 것처럼 여기 have make let이니까 목적어 동원 나오는데 병렬 구조 동원 이렇게 돼서 여기 보원 보호 토지.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허락해서는 안 돼. 과거의 실수가 그의 현재를 파괴하도록 또는 그의 미래를 구름하도록이잖아. 구름 끼도록, 가리도록. 그지? 동사 자리니까 원래 동사 의미를 살려서 구름 끼게 하다 하면 느낌은 알잖아. 그지? 저것도. 그럼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거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재훈아. 졸렸어? 아, 이거 어제들은 졸진 않던데 오늘 이렇게 졸았어. 이게. 야. 왜 이렇게 졸았어? 한마디로 어떻게 돼, 얘는? 응.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현재 집중하라. 넌 졸았으니까? 자, 들은 사람은. 저기 지금 과거도 나오고, 현재도 나오고, 미래도 나오잖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 현재에 집중하라는 보통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 그건 우리의 뇌피셜 여기서 찾으면은 그러니까 과거의 오류들이 그러니까 현재를 파괴하는 것을 과거를 현재를 파괴하도록 하지 말고 미래를 구름 끼도록 하지 마라. 똑같이 하지 말고 말을 좀 바꿔서 좀 압축을 요약을 해보자 이거지. 너의 언어를 표현해봐. 네가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을 바꾸라는 거는 이걸 보고 그냥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 느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확실히 이해가 된 건데 그냥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요. 그렇잖아. 과거가 현재나 미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니까 과거는 이죠. 좋은 해석인 거예요. 그게 이걸 딱 보고 내가 해석해줘 그러면 과거는 이전데요? 최고요. 베스트. 원래 해석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 내가 이해가 들어가는 거니까 문자 그대로 옮기는 거 그 다음 그 이상이잖아. 지금 얘기하는 표현이. 그렇게 되면 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주장하는 바 문제니까 보통 20번 같은 경우 보통 이런 거 나오면 이거만 딱 찾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정부가 뭐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뭐 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읽어보면 돼. 읽어봤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it is time to 부정사 있잖아. 요거 얘기하는 거야. it is time 대절에서 여기 과거 동사가 쓰였잖냐고? 요렇게 해석을 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때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게 아니라 생각해야만 하는 때이다. 진지하게 뉴스 보도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해서 저거 해석을 저런 식으로 가라는 얘기야? 됐어? 그 다음에 does 그래서 it is necessary 필요하다잖아 이 사람이. 필요한 거지. 중요하다는 거지. 보다 나은 교육 프로그램 establish 확립하는 게 필요할 때 뭘 위해서 가르치는 거야? 한국 언어를 누구한테? 외국 근로자들한테. 외국 근로자들한테 한국어 뭐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해줘라. 프로그램 만들어줘라. 뭐 이거잖아.